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만 있으면 노후 걱정 끝? 아니야? 로또만 당첨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파산합니다. 몇십억 원을 손에 쥐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빈털터리가 되죠. 반면 처음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왜 누구는 불안하고 누구는 점점 더 여유로워질까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키느냐, 돈이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일하느냐, 그리고 몇 세대 동안 유지되느냐이다. 물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조차도 절반 이상이 나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방식과 돈이 흐르는 방향을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하루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작은 물품을 사서 다시 되팔거나 투자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한쪽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돈이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사람과 불안해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돈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절약을 잘하고 재테크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것부터 다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돈을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본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보시나요? 통장에 찍힌 숫자로 보시나요? 아니면 계속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고정된 숫자로 봅니다.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지? 이번 달 연금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아껴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겠다. 이렇게 돈을 멈춰있는 숫자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쓰는 게 두렵고 점점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결국 돈은 조금씩 사라질 뿐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봅니다. 돈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며 더 많은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돈은 강물이다. 돈을 숫자로만 보면 언젠가 바닥이 나는 모래주머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돈을 흐름으로 보면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보이게 되죠. 강물은 그냥 두면 증발하거나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강물을 모아서 논을 적시고 수로를 만들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를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새로운 물이 더 유입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그냥 모아두기만 하면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만 흘러가게 만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흐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는 돈을 다루는 방식부터 다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바로 여기에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시작됩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이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사고방식. 내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나오니까 이 돈을 아껴 써야 해.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쓰는 게 무서워지고 점점 위축됩니다. 그리고 돈은 쌓여 있다가 조금씩 사라질 뿐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다시 나에게 돌아올까? 어떤 방법으로 돈이 계속 흐르도록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차이가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합니다. 돈을 흐르게 하는 3가지 실천 방법. 그래, 돈이 흘러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돈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 자, 이제부터 돈을 쓸 때마다 습관을 하나 들이세요. 무조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돈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을 배우거나 건강을 위한 소비는 나중에 병원비를 아끼게 해줍니다. 배우는데 투자하는 소비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당주처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에 도전하면 미래의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충동 구매는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들 따라가는 허영 소비는 돈은 사라지고 내 삶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가방이 나중에 되팔아서 돈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유행이 지나서 낡아버릴까요? 반면 그 50만 원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서 작은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면? 한 번 강의를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현명한 소비일까요? 돈을 쓸 때 이게 나중에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작은 돈이라도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돈이 없으니까 투자는 못해. 연금이 전부인데 여유 자금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부자들도 처음부터 큰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도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흐름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주를 한 달에 5만 원씩만 투자해도 몇 년 뒤에는 배당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중고 물품을 중고거래 마켓에 팔고 재테크 경험을 쌓아보세요. 평생 쌓아온 내 경험으로 전자책을 만들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돈이라도 그냥 두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고 점점 줄어드는 걸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이 계속 움직이면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걸 무서워합니다.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쩌지? 괜히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게임처럼 다룹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작은 금액이라도 실험해보고 공부하고 직접 운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다. 지금 가진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은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하지만 돈을 흐르게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멈춰 있나요? 아니면 계속 흘러가면서 더 큰 돈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부자는 건강을 다르게 관리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그런데도 정작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돈과 맞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운동은 나중에 해야지. 건강식은 비싸니까 그냥 싼 거 먹자. 병원 가기 귀찮아.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다 나이가 들어 병이 찾아오면 병원비로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그제야 후회하죠. 아, 그때 건강을 좀 더 챙길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되면 병원비로 예상보다 많은 돈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의료비로 나가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약값까지 더해져 연간 의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암, 심장병,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입니다. 이런 병은 치료비가 수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아끼고 절약해서 만든 자산이 의료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반면 부자들은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관리합니다. 이제부터 부자들만 아는 건강 관리의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몸을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부자들은 돈을 관리할 때 항상 자산과 부채를 따집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연금도 자산입니다. 자동차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건강한 몸은 자산입니다. 병든 몸은 부채입니다. 부자들은 건강을 단순한 신체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몇 년이나 더 건강할까? 이 운동을 하면 병원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을 지키면 의료비 부담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처럼 건강을 숫자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운동 코치를 두고 건강식을 먹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며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내 몸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습관이 내 건강을 몇 년이나 더 유지하게 해줄까? 이 선택이 나중에 병원비를 얼마나 줄여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잠을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해. 바쁘면 수면 시간부터 줄여야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수면 시간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잠이 부족하면 의사결정력이 떨어집니다. 창의력이 사라지고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명이 짧아지고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은 하루 7에서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유지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8시간 숙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야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넘치고 기분도 좋아진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역시 수면과 건강이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바빠서 4시간밖에 못 자. 잠을 줄여야 돈을 더 벌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로 돈을 잃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결국 오래 일하지 못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돈을 버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정신 건강을 돈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부자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면 결국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29%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돈과 함께 정신건강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습관을 실천합니다. 하루 10분 명상하기, 가벼운 산책으로 머리 식히기,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돈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돈의 흐름도 달라진다. 부자들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건강을 경제적 자산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면을 희생하면 오히려 더 큰 돈을 잃게 되죠. 정신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아도 불행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을 단순한 신체 관리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게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부자는 가치를 파는 구조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아껴 써야 해. 돈을 오래 유지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게 답이야. 그래서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짜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죠. 절약하는 건 물론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아껴도 돈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평생 아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반면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지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부자들만 아는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팔지 않고 가치를 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팝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거나 하루 몇 시간씩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돈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팝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잘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요리법을 글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면 돈이 됩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직장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면 건강 정보를 정리해서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가진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를 파는 구조는 이렇게 만든다. 글을 정리해서 돈을 버는 방법. 요즘은 전자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굳이 종이책을 만들지 않아도 PDF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죠. 예를 들어 60대 건강관리법 같은 전자책을 만들어 여러 판매 사이트에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면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방법. 요즘 50대, 60대 유튜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알고 있는 정보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직접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강의를 만들어 두면 한 번만 제작해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죠. 이처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면 직접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돈을 버는 방법. 평생 쌓아온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죠. 예를 들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50대 이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을 하거나 1대1 상담을 하거나 작은 모임을 열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 노후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수익을 키워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만든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전자책을 하나 만들거나 유튜브를 시작하면 바로 돈이 되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수익부터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걸 10만 원으로 만들고 점점 50만 원, 100만 원으로 키워가면 됩니다. 부자들은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쌓아서 장기적인 부를 만듭니다. 결국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최대한 아껴 써야 해. 돈을 오래 유지하려면 절약이 답이야. 그래서 열심히 가계부를 쓰고 생활비를 줄이며 버텨보지만 아무리 아껴도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노후에도 시간을 팔며 돈을 벌어야 하는 삶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 둘 중 어떤 삶을 살지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나는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 지금 시작해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움켜쥐고 아껴 쓰는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움켜쥘수록 줄어들지만 흐르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보다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건강은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를 만들어서 돈이 저절로 흐르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돈이 흐르는 방향을 만들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 이 모든 것이 돈이 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글로 써서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투자해 돈이 흐르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돈을 움켜쥐고 최대한 아껴 쓰며 사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돈이 흐르게 만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돈이 흐르는 방향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청춘 플러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품격 있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물 같은 지혜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